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산 지역 14주차 주간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상승 흐름이 나타날까? 여기 징비록이라는 분, 제 영상을 이렇게 꾸준히 봐주시는 분인데요. 제 영상의 요점, 지난주 영상의 요점, 다른 지표 다 좋다. 울산 이상하다. 다 좋다. 매매 가격도 괜찮고, 전세 가격도 오르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나 여러 가지 측면 다 괜찮아 보인다. 하지만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덜 떨어져서 불안하다. 이게 준원점인데 정확하게 보신 거 맞습니다. 아무튼 징비롱님께서 보시기로는 2018년, 19년 전국이 다 상승할 때 울산이 그때 분위기 안 좋았었죠. 부산도 마찬가지 비슷한 시기를 거쳤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올라간 폭이 작기 때문에 하락폭도 작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래 자동차 조선업 호황을 맞으면서 매수 여력도 꽤 있는 곳, 소득은 괜찮은 편인데 그것도 명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전세가 상승에 입주 물량이 주는 시기라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부터 눈에 띄는 흐름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자신의 결의를 피력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댓글을 보자마자 수많은 자료들을 준비해 놨었죠. 그러다가 어젯밤에 요걸 봤습니다. 양승훈 교수, 경남대 사회학과. 지역의 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 울산 디스토피아. 요 책은 제가 주문을 해놨습니다. 주문을 해놨어요. 그래 제가 뭐 알아야지. 같이 공부하면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이 댓글을 보자마자 이 방송을 보기 전에, 울산 내용을 보기 전에 몇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얼마나 집값이 올랐나. 한국 부동산은 월간 평균 매매 가격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부산은 평균 매매 가격이 2배 정도 올랐습니다. 다른 도시와 견주어봤을 때 뭐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약간 적은 편에 속하기는 하죠. 근데 제가 눈여겨보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부산, 인천, 인구가 많은 도시는 집값이 평균적으로 좀 높죠. 뭐 4억 8천, 부산, 인천 뭐 4억 8천 수준. 그 다음 대구, 대전의 인구는 좀 턱없이 부족하지만 세종시까지 묶어보면 여기는 4.8억이었고 여기는 4억이었고, 그리고 울산 뭐 3.8억, 광주 3.5억 이 정도. 도시의 위상, 도시의 인구에 걸맞는 그 정도 집값 수준을 가지는 것 같다. 그래서 딱히 뭐 울산이 뭐 저평가되어서 나중에 더 오를 거다, 이런 의견에 대한 반박 자료로 가지고 와봤어요. 평균 매매 가격 영남 지방만 세 군데 놓고 보더라도 인구빨 정말 무시 못한다. 인구가 많은 곳, 인구가 상대적으로 저는 대구 그리고 울산. 대구와 울산의 집값이, 평균 집값이 조금 가까워져 있습니다. 울산도 제가 봤을 때는 평균적인 매매 가격으로 봤을 때는 그냥 제자리에 있는 거다. 딱히 더 많이 올랐다? 그런 느낌 아닙니다. 대구가 근래 들어서 많이 빠지고 있어서 평균 매매 가격이 역전이 되려나? 그래서 제가 매일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자료죠. 한국 부동산은 조금 자료를 보정해서 나오는 그런 자료 같은데요. 저는 실제 거래되고 있는 가격, 그것의 단순 산술적인 평균이거든요. 부산은 3억 7천, 대구는 3억 2천, 3.7 부산, 대구 3.2, 울산 3. 그럼 울산 지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덜 올라서 그런 느낌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서울은 또 이런 평균 집값을 내보면요, 9억, 10억에서 놀고 있습니다. 산술 평균만 해도 서울의 집값은 정말 넘사벽입니다. 월간 평균 매매 가격 100만대 도시만 따로 추려서 보면은 다 고만고만합니다. 인구 100만대 도시. 대전이 조금 100만대 도시라고 해야 되나? 세종시하고 인접해서 이거 좀 애매하고요. 울산이 요 도시 그냥 그 도시의 위상에 맞는 가격을 가지고 있다. 과거 울산이 물론 제일 잘 나갈 때도 있었죠. 엄청났었잖아요. 뭐 조선업부터 시작해서 이 엄청난 시기들을 또 보냈었죠. 지금은 좀 그런 느낌은 아니죠. 울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선업 숙련된 노동자, 이거 정규직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해서 좀 최저 시급 수준으로 돈 주는 모습 보면서 누가 울산에 가서 일하겠냐, 그런 이야기들이 작년에 많이 있었습니다.
4대 주력 산업 울산 지역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비철금속. 비철금속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작으니까 요건 제껴놓고 요 자동차 잘 나가죠. 근데 정규직 뽑는 게 큰 이벤트였죠. 현대자동차 정규직 뽑는 게 큰 이벤트였습니다. 그만큼 정규직을 안 뽑고 있죠. 기존의 정규직 은퇴하고 나면 뭐 비정규직으로 채워놓고 뭐 하청으로 뭐 채워놓고 뭐 이런 식이었죠. 뭐 기계화 속도나 이런 거 제외한 자동화 속도나 이런 걸 뭐 제외하더라도 젊은 층들에게 월급 많이 주는 일자리가 아닌 것 같다 더 이상. 조선업 뭐 매번 나오는 거 안 좋은만 전반 좀 부각시켜 보면 뭐 저가 수주 경쟁 뭐 이런 이야기들. 석유화학이 좀 안 좋죠. 석유화학이 좀 안 좋은 국면으로 간다는 부분. 국산차 브랜드 세계 판매량, 네, 뭐 이런 것도 봤을 때 괜찮다. 현대자동차 많이 팔았다. 23년도. 그 이전과 견뎌봤을 때 기아차 잘 팔린다. 주가 흐름 보면은 S-오일은 근래 들어서 조금 요런 흐름. 현대미포조선, 조선도 뭔가 조금 계속 잘 나가면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겠죠. 계속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겠죠. 석유화학 그닥이죠. 자동차 근래 밸류업 하면서 좀 올랐죠. 아무튼 울산의 주력 산업 경기 전망은 긍정적. 정유 석유화학만 기준을 밑돌고 있다. 정유 석유화학이 중국에 엄청난 설비를 갖추면서 좀 밀리는 모습. 수주율은 높아지는데 전체 이런 걸 보면은 대한민국 넘버원이죠. 이런 것만 보면 대한민국 넘버원. 그런데 전체 시장에서 점유하고 있는 비중을 보면 중국이 안 되죠. 그런 부분은 부각 안 시키고 뉴스에서는 늘 긍정적인 부분만 보여주더라. 이마저도 일하는 사람들은 외노자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고 있다고 이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울산 디지토피아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울산에 좀 큰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울산 부동산 스터디를 다시 한 개 만들어서 그거를 그냥 주기적으로 다뤄드려야 되겠는데요. 울산 내용과 부산 내용을 같이 다뤄드리면서 제 부산 부동산 스터디 이 채널이 거의 갑자기 폭망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영상을 올릴 때 조회수가 적정 수가 한 2,000 정도는 최소한 나와줘야지 최저 시급은 확보가 될 텐데 울산 지역 한번 다뤄드리면 조회수가 500 정도 나오거든요. 이래버리면 다음 영상도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부산 영상마저도 시청자가 다 떠나버려서 그 지난번에 울산을 하다가 추적을 하다가 접었던 이유가 이것 중에 하나였는데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쿠팡 이 알고리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중대 결단을 조만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매도 물량은 늘어나는 추세, 좀 정체되었다고 봐도 될 정도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요. 전세 물량은 계속해서 줄어든다. 전세 가격은 오른다. 그래서 집값이 오른다. 인구 100만의 도시가 그것도 향후 뭐 10년 내로는 100만도 깨지겠죠. 월세 물량 전체 임대 물량도 줄어들고 있고요. 근데 매수 심리는 살아나지 못하더라는 거죠. 이게 매도 물량이 확 줄어줘야 되는데 매도 물량이 줄어들지는 않죠. 미분양은 2,700개 정도 수준, 부산은 3,000개 정도 수준. 아파트 거래량 3월달 와 놀랍습니다. 985건, 지금 한 70% 정도 신고되었을 거예요. 이 감안하면 정말 1,400건대고 작년에도 보지 못한 그런 거래량을 볼수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가면 2,300건, 뭐 1,300건, 아무튼 작년에 그 어떤 달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우리는 3월에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끝난 거래량은 아까 보셨듯이 3억 정도 수준이고요. 작년 정도 수준의 거래량이 나와준다. 이게 다른 도시에는 이 정도까지 아니거든요. 정책 자금이 60조, 올해는 정책 자금이 20조 투입되는데 거래량은 똑같다? 그럼 민간에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말인데 경제가 정말 울산 경기가 좋아서 그렇게 되나요? 주로 집을 사야 되는 젊은 계층의 소득은 그닥 높지 않고 젊은 층들은 많이 떠나기만 하는 모습. 수도권에서 과거에는 막 이렇게 대기업들이 쓰면은 울산으로 막 내려오잖아요. 수도권에서 막 내려왔어요. 과거에는. 근데 요즘에는 내려오면 망하는 거죠.
서울에 집 사놓고 있으면은 시간 지나면 집값이 올라가지고 요 울산 내려가가지고 일해서 돈 버는 것보다 집값이 올라서 돈 버는 부분이 더 큰데 이 지방으로 간다? 와, 이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울산 사람마저도 떠났는데인걸요. 6억 이상 비중도 그래도 양호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지금. 자, 매매 가격도 한번 잠깐만 짚어보고 갈게요. 네, 이 정도까지, 네, 이 정도까지 해서 한창 많이 빠졌을 때, 같이 빠졌을 때 막 30% 이상 막 이렇게 빠졌죠. 울산 약사도샵 많이 빠졌을 때 보시면은 4억 7천, 5억 초반까지 빠졌던 것이 6억 후반, 6억 중후반, 5억까지 빠졌던 것이 7억. 거의 저점 대비 반등이 한 40% 정도 되죠. 그럼 이때 빠질 때는 왜 같이 빠졌냐? 이때 울산이 뭐 폭망하고 있었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뭐 경제 돌아가는 것은 매나 고만고만하게 다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래,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뭐 PF 부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위기가 터졌을 때 울산 또한 피해갈 수 없음을 여기에서 나타내죠. 울산 과거 IMF 때 아까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살았다. 그 정도로 번영한 곳. 하지만 디스토피아라는 제목을 붙였는 거 보면 책의 내용이 무척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마 유튜브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할 것 같기도 한데요. 비싼 아파트들은 가격이 평균적으로 20%도 안 빠지는 것 같은 서울 같은 그런 매우 강한 모습. 그리고 조금 내려오면 20%한 중반 정도 빠지고요. 그 다음 1억 이하 이거 무지막지하게 빠지고 있는 모습 보이지만 반토막 나고 이런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하루치만 더 살펴볼게요. 20% 평균 채 20%가 안 빠지는 정도로 강력한 모습. 와, 과거 고점에 거의 근접해가는 이런 모습들. 울산 아니고는 광역시 중에서는 이 정도의 가격 흐름을 보이는 곳이 없더라. 강하다. 충분히 강하고 그 지역의 위상에 맞는 집값 수준인 것 같다. 인구가 더 줄어들고 또 산업이 또다시 아까 정유화학이나 이렇게 다 모든 분야가 다 잘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국내 판매량도 늘고 뭐 세계 판매량도 늘고 뭐 환율이 올라서 이득 보는 부분도 물론 있을 것이고 뭐 근데 재고 중고 차가 재고가 쌓여 나가고 이런 모습들 보면은 또 그렇게 긍정적일까 전망이 밝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아래쪽으로 가격이 낮아질수록 하락률은 좀 커지고 저 가격 하단 부분은 무지막지하게 빠지는 이런 모습들 뭐 다른 날들을 비춰봐도 아마 비슷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평균 전세 가격 이거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면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 2년 전보다는 낮은 가격이 맞다. 2년 전보다는 역전세는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요런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심한 것 같지는 않다. 근데 하반기로 가서 쭉 가면서 전세 가격이 2년 전과 견주어서 좀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2년 전 대비 전세 가격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럼 또 집값에 부정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 그 흐름까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울산이 개인당 소득이나 많고 좋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아닌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염두에 두고 무한 긍정도 무한 부정도 아닌 다양한 자료의 취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균형 있는 시각 그런 모습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